안녕하세요. 인더스 문명, 그 경이로운 건축의 세계로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특히 주목할 곳은 바로 사자의 언덕, 모헨조다로입니다. 공유해 주신 여러 유적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이 도시가 인더스 문명 전체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또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유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도시들의 건축 언어를 읽어내서 고대 인더스 사람들의 사회, 기술, 그리고 환경 적응 방식을 이해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인더스 도시들을 보면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도시 계획입니다.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같은 곳은 현대 도시처럼 격자형 도로망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서쪽에는 좀 높은 성체, 동쪽에는 넓은 하부 도시, 이런 이원적인 구조가 딱 보이죠. 이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게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요, 거의 같은 설계 원칙이 발견된다는 건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닐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강력하게 공유된 도시 이념 같은 게 있었을 거고요. 또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그리고 아마도 중앙 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의 존재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성체랑 하부도시 구분은 뭐랄까 사회 계층 구조가 공간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나 특수계층은 성체에 일반 주민들은 하부도시에 살았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건축의 가장 기본 재료인 벽돌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잖아요. 거의 모든 인더스 유적에서 길이, 너비, 두께 비율이 딱 4:1, 1. 이 표준화된 벽돌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 4.2의 비유는 햇볕이 말린 벽돌이든 가마에 구운 벽돌이든 정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초기 메르가르 유적을 보면 그냥 진흙 벽돌이었는데 이제 성숙히 하라파 문명으로 오면 훨씬 단단한 구운 벽돌을 쓰거든요. 특히 배수로처럼 물이 많이 닿는 곳에는 이 구운 벽돌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요. 기술적으로 발전한 거죠. 아, 물에 잘 견디도록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준화는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헨조다로에서 자유물이 발견된 걸 보면 아마 표준 도량형 체계가 있었을 거고 생산 관리 시스템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정밀함, 효율성 이런 걸 중시했던 하라파적인 도시 정신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 기술도 정말 대단하죠. 덮개가 있는 배수 시스템이라니. 또 집집마다 목욕시설이랑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고 모헨조다로에만 모물이 700개가 넘었다니 이건 뭐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수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위생관념,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헨조다로의 그 유명한 대욕장 같은 공공시설하고 또 집집마다 있는 개인 목욕시설, 이게 같이 있다는 건 청결함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례와도 깊이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생각해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거대한 왕궁이라 무덤을 짓는 대신에 이런 공공인프라에 자원을 집중했다는 점. 이게 어쩌면 공동체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민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좀 독특한 통치 모델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권력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그럼 주요 유적들을 좀 더 비교해 볼까요? 모헨조다로 하면 역시 대욕장이 상징적인데 크기도 엄청나고 방수 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 외에도 뭐 대강당이나 기둥홀 같은 큰 건물들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헨조다로에는 왕의 권위를 막 드러내는 거대한 궁전이나 왕릉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공공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의례적인 성격의 건물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왕 한 명이 다스렸다기보다는 여러 엘리트 집단, 예를 들면 뭐 사제나 상인 같은 그룹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 이걸 이제 이질적 계층제, 영어로 헤트라키라고도 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도시 기능 자체에 더 집중한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북쪽에 있는 하라파는 어떤가요? 모헨조다로랑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점도 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성체 하부도시 구조는 비슷한데요. 하라파는 곡물 창고나 작업장, 또 노동자 숙소로 보이는 시설들이 성체 바깥 강가 근처에 있어요.
모헨조다로랑은 좀 다르죠. 아, 위치가 다르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라파는 아마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특화된 좀 더 산업적이고 물류 중심적인 기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모헨조다로가 좀 더 행정, 종교 중심지였다면 하라파는 경제, 생산 중심지 역할을 하는 식으로 기능 분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두 도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니. 반면에 저 남쪽 구자라트에 있는 돌라비랄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서요? 맞아요. 돌랍이라는 정말 독특합니다. 일단 도시 구조부터가 성체, 중간도시, 하부도시 이렇게 3원 구조예요. 그리고 벽돌보다는 그 지역에서 나는 석재를 훨씬 많이 썼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물 관리 시스템인데 거기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16개가 넘는 거대한 저수지랑 댐, 수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와, 16개 이선이요? 돌로 저수지를. 네, 돌랍이라는 인더스 문명이 가진 그 건축 도구 상자가 얼마나 유연하고 또 적응력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 부족이라는 아주 극단의 환경 문제에 맞서서 표준화된 기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원리나 수리공학 기술 같은 것들을 그 지역 조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한 거죠. 석재를 활용하고 물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이걸 보면 인더스 문명이 그냥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온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도시 문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신석기 유적인 메르가르에 닿게 되는 거죠.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네, 메르가르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후대의 그런 정교한 도시계획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진흙벽돌집들이 직선 형태로 늘어서 있고 저장 공간 같은 게 있는 정도죠. 메르가르는 인더스 건축의 어떤 토착적인 뿌리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로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도약이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본 요소인 벽돌이나 직선 구조 같은 건 있었지만 규모나 기술, 특히 구운 벽돌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획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네. 종합해보면 인더스 문명 건축이라는 게 어떤 표준화된 공유 도구 상자, 그러니까 공통된 원칙 같은 게 있으면서도 각 지역의 환경 문제에 맞춰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적응했다는 거네요. 그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4.2.1 벽돌이나 격자형 도시계획 같은 공통 원칙은 지키면서도 돌라비라처럼 물이 부족하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고 하라파처럼 물류가 중요하면 강가에 사육시설을 배치하는 식으로요. 각 지역의 필요에 맞게 변화를 준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도 보면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층도 있었겠지만 왕의 권력을 막 과시하기보다는 어떤 질서나 공공의 이익, 복리 같은 걸 더 중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인더스 도시건축의 보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돌라비라 같은 주요 유적지들이 가진 독특한 적응 방식과 기능까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그 자체로 인더스 도시교획의 정수를 보여주면서도 또 대욕장이나 수많은 우물들을 통해서 아마도 중요한 의례나 행정 중심지로서의 고유한 역할도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웅장한 궁전이나 무덤 대신에 아주 정교한 도시계획과 물관리에 그들의 자원과 기술을 집중했던 인더스 사람들. 만약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나 자원 부족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